안녕하세요 여러분, 널스 소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간호사로서 일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4개의 스케줄을 엄청나게 힘들게 끝내고 오늘 나이트 퇴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하면은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많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의사, 간호사가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라서 간호사의 책임감이 좀 높지만 간호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느낀 거는 보통은 이렇게 의사랑 간호사랑 의견을 나누는 관계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어땠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의견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팀 미팅이 있어요. 라운딩이라는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에 담당 간호사랑 차지 널스, 소셜 워커, OTPT 등이 모여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환자가 왜 여기 있고 플랜이 뭐고 그리고 빨리 퇴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간호하고 그 치료하는 데에 직접 추천을 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이렇게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간호사가 환자를 더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더 책임감이 있는 만큼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쉬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을 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진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되게 바쁘게 갔다 오잖아요. 급하게 가서 막 빨리 먹고 바로 와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신규 때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할 일이 많은데 밥 먹으러 가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쉬는 시간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쉬는 시간이 되면 버디 널스가 있어서 버디 널스한테 모든 환자를 인계해주고 가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버디 널스가 모든 환자들을 케어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조금 버디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환자를 그 시간 안에 2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병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쉬는 시간이 2번 있어요. 아침 쉬는 시간 45분, 점심 쉬는 시간 45분, 아니면 아침 45분, 점심 30분, 저녁 15분 같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겪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이제 독립하고 첫날에 진짜 바빴어요.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첫 번째 브레이크를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두 번째 브레이크를 가려고 버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ER에서 전화가 와서 환자를 몇 분 안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못 가지고 환자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점심시간을 놓쳤는데 병동에 그 에듀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너 오늘 브레이크 가졌니? 해서 못 가졌다니까 차지너스랑 좀 시니어들한테 말해서 쟤 오늘 브레이크 못 가졌대. 쟤 지금 무조건 가야 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등 떠밀리듯이 바로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뒤에 모든 간호사들 시니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 브레이크 가졌니? 너 오늘 몇 번 가졌니? 계속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브레이크는 너가 할 일을 다
없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모든 그냥 해야 될 일을 그냥 인계를 주고 브레이크를 가야 된대요. 그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국이랑 달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좋은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딱 인계를 주고 퇴근을 하면은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일적인 업무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되게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환자와 간호사의 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보통 12명을 봤었거든요, 데이 때. 그리고 이브닝 때는 8명에서 12명 사이를 봤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데이 때는 기본이 4명이에요. 근데 뭐 간호사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최대 5명까지 보고, 나이트 때는 5명에서 6명 정도를 봐요. 그래서 그냥 그 환자 대 간호사 수를 봤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요. 적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간호사가 하지 않는 일들을 캐나다에서는 간호사가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는 장점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장점이긴 장점인데, 난 지금 4명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12명을 봤었을까 하면서 되게 그때를 생각하니까는 와, 진짜 힘들게 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4-5명 보는 거가 당연한데 한국에서 조금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 장점은 복장 두발 자유예요. 한국에서는 정해진 옷을 똑같이 입고 머리도 다 머리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 스크럽을 각자 사서 입고, 머리 스타일도 염색을 해도 되고 머리를 뭐 묶어도 되고 풀어도 되고 자유니까 자기 개성대로 옷도 입고 머리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여태까지 짧지만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캐나다 간호사도 한국 간호사랑 똑같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선 특히나 언어의 장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4가지만 봤을 때에도 보면 일할 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간호사의 삶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영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